스포츠.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 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야구 한 잔 시작합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입니다. 오늘 저 의상을 저도 좀 갖춰 입고 올 걸 그랬나요? 예, 정장으로. 오늘 KBO 시상식이 있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2시에 KBO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저는 또 선배랑 방금 다녀왔습니다. KBO 리그와 퓨처스 리그 각 부분별 타이틀 홀더에 대한 시상과 더불어 MVP 또 신인왕이 발표됐습니다. MVP엔 두산 미란다 선수가, 신인왕엔 기아 이일이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좀 정장을 쫙 차려입은 선수들을 보니까 정말 시상식의 계절이 돌아왔구나 싶더라고요. 선수들의 그 유쾌한 수상 소감들도 팬들에게 좀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뭐 결과를 좀 아까 봤으니까 여러분들 선견지명이 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가장 관심을 모았던 MVP 누구죠? 미란다 선수. 미란다. 란다. 올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고의 선수를 뽑는 투표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갔는데 미란다 선수가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 부자 타격왕에 올랐던 이정우 선수, 또 타이틀은 없지만 KT를 우승으로 이끈 또 강백호 선수, 또 한미일 통산 400세이브를 달성한 오승환 선수 정도가 수상 후보로 점쳐졌고요. 그렇죠. 미란다의 수상이 유력하지만 국내파들이 원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MVP 투표에서 기자들이 투표를 뽑기 때문에 그래서 토종 선수들의 뒤집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란다 선수 225개의 타삼진을 뽑으면서 역대 신기록을 갈아치운 게 가장 큰 지지 포인트를 받았고요. 그래서 미란다 선수 올 한 해 최고로 빛난 별이 됐습니다. 별 중에 별이 바로 미란다 선수가 됐습니다. 신인상은 두 분 다 이의리 선수 뽑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이닝을 신경을 썼던 중고 신인 최준용 선수보다 기아 마운드의 중심을 잡아준 이 이의리 선수, 그리고 순수 신인이라는 점에서 이의리 선수의 수상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두 분의 선택이 상으로 이어졌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사실 제가 신인왕을 두고는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사실 좀 담당팀 선수와 경쟁 중이면은 살짝 그쪽으로 눈길이 좀 가기 마련이거든요. 또 특히 또 연속 경기 홀드를 이어가고 있을 때는 진짜 좀 결심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래도 좀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세부 지표만을 딱 고려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두 분이 투표를 한 대로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미란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를 가장 주목했던 게 지금 MVP를 받았던 외국인 선수가 7명인데 대부분 몇 년간 적응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MVP를 받았는데 미란다 선수는 올해 데뷔 첫 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뷔 첫 해 선수가 이렇게 적응 기간도 없었는데도 바로 MVP를 탔다. 이거는 진짜 임팩트 크다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MVP, 신인왕 또 뭐 있었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BO 리그와 퓨처스 리그 투수 및 타자 부분별 1위 선수들이 이제 수상을 했고요. 또 우수 심판에 대한 시상도 진행이 됐습니다. KBO 리그에서는 미란다 양의지 선수가 다관왕이었고요. 퓨처스 리그에서는 신성현 이태훈 선수가 2관왕에 올랐습니다. 오늘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최정 선수가 먼저 이정우 선수가 타율왕을 받았잖아요. 최정 선수를 향해서 내년에는 홈런왕은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최정 선수는 타율왕을 내년에 내가 차지하겠다 하면서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끝판왕은 구자욱 선수 아닌가요? 두 분 다 긴장하셔야겠다고 이렇게 또 선전포고를 또 재밌게 해주셨습니다. 이야, 정말 이정후, 최정, 또 구자욱 선수까지 이건 다들 호타니까요. 또 두 명은 또 준족이기도 하고 내년에 또 엄청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KBO MVP 시상식이었고 또 골든글러브 또 있지 않습니까?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12월 10일 날 열리는데 이게 프로야구 일정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렇습니까? 시상식이고 가장 많은 또 인원이 참가하는 시상식인데요. 이에 앞서 일간 스포츠 서울 등 그 스포츠 전문지가 주최하는 언론사 시상식이 있고요. 또 프로야구 은퇴 선수 모임인 1구회 그리고 한은회에서 주는 선수 시상식도 있습니다. 올해 근데 1구회? 1구 은퇴 선수들 모임. 1구 대상 수상자가
이분은 야구 선수가 아닌데 이분이 타게 됐어요? 네, 정용진 SSG 구단주인데요. 예. 일단 1구에는 프로야구 OB 모임입니다. 얼마 전 정용진 구단주를 1구 대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정용진 구단주는 그간 좀 야구에 대한 애정을 밝혀왔는데요. 시즌 중에 야구장을 좀 직접 찾아서 관람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수단에게도 좀 서슴없이 다가가는 예.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프로야구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려고 노력한 점, 또 아마추어 야구에 관심을 기울인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영진 부회장이 그 SSG 선수들이 이기면 수훈 선수에게 이렇게 문자를 또 보냅니다. 그리고 팀 내 이제 핵심급 선수들을 자신만의 그 부엌으로 초대를 해서 이렇게 음식을 하고 그런 먹는 장면 또 올리고,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이런 게 좀 동기부여가 상당히 된다고 해요. 선수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또 정영진 부회장이 상당히 야구에 대한 이런 애정을 좀 많이 알리고 있고 다시 한번 또 이 재벌 정수가 이렇게 아끼고 있다는 점을 네. 하면서 야구계의 인기를 다시 좀 올렸다 이런 분석도 받고 있습니다. 평가도. 뭐 세간에서는 그냥 용진이 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예, SSG 내년에 또 어떤 또 활약을 펼칠지 모르겠네요. 시상식이 이제 12월 10일 날 네. 골든글러브가 이제 마지막 네. 예, 일정이니까 이후에는 스토브리그 아닙니까? 네, 아니요, 지금 스토브리그입니다. 아, 지금 스토브리그입니까? 네. 벌써 1호 지금 계약이 그래요? 성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 하나의 최재훈 선수가 지난 27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었죠. 예, 원소속팀 하나와 5년 총액 최대 54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 계약 내용을 보면 대박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계약금이 16억 원, 연봉이 33억 원, 옵션이 최대 5억 원의 조건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하나와 최재훈 선수는 FA 시장이 개시된 게 지난 26일이었습니다. 26일 개시되자마자 만났고요. 27일 날, 그러니까 이틀째 바로 사인하는 초스피드 계약을 했고요. 금액에 뭐 큰 이견차가 없을 정도로 양측이 큰 변수 없이 협상을 했고 바로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뭐 한화는 포수 최재훈은 잡고 보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네,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최재훈 선수의 경우 이번이 첫 FA 자격을 얻었지만 B등급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최근 3년 평균 연봉이 리그 전체 30위 안에 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등급이 내려가면 보상 족쇄가 좀 느슨해지기 때문에 시장 가치는 높아지기 마련이거든요. 더욱이 리그에서 귀하다는 그 포수 포시전이잖아요. 많은 구단에 좀 러브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에 하나는 첫 협상에서부터 좀 과감하게 패를 드러냈고 최재훈 선수도 뭐 밀고 당기는 거 없이 계약서에 좀 화끈하게 사인을 했습니다. 최재훈 선수가 좀 뭐 하나 구단 간에 약간 금액 정도? 네.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금액은 어느 정도의 이제 총액을 맞춰놓고요. 옵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뭐 내년에 뭐 경기 수를 몇 경기, 네. 타율을 몇 탈, 네. 이 정도 정해놓은 거 말고는 거의 다 맞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하나가 5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것도 처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최재훈은 이제 붙박이 안방마님이 앞으로 5년 동안은 한화에서 하게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일단 최재훈은 잡았고, 그렇습니다. 외부 FA 또 이제 시선을 돌리겠네요, 한화는. 지금 일단 야구계에서는 하나가 이번 FA 시장에서 큰 손이 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정민철 단장과 실제 전화 통화를 나눠봤는데요. 정민철 단장의 말은 이렇습니다. 주위의 시선처럼 무조건 참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아직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입이 없다고 잘나만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주요 선수들 시장이 그 FA 특급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0억 이상의 높은 몸값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볼 때 완전 무리해서는 잡지는 않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하나가 리빌딩 기조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외부 문을 두드릴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수를 이제 최재훈 선수를 좀 마음속에 두고 있던 구단들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미 이제 이 큰 월척은 놓으셨으니까. 그렇죠. 후보에서 최재훈 말고 다른 선수를 또 이제 찾아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선택지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주전 포수로는 강민호, 장성우 선수가 있고요. 또 주전까지는 아니지만 백업으로 활용 가능한 허도한 선수도 있습니다. 일단 강민호, 장성우 선수의 경우 원소속 팀인 삼성과 KT가 무조건 잡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이 선수들의 존재감이 상당하고요. 또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좀 많지 않습니다. 네. 놓치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수밖에 없는데요. 수요가 많을수록 선수 몸값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삼성과 KT 외에도 안방이 불안한 팀들이 몇 있거든요. 영입을 노린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선수들이 네. 지금 강민호, 장성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성호 선수는 1위 팀, 그 삼성의 강민호 선수 2위 팀입니다. 최지훈 선수 이제 꼴찌팀 포수가 54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1, 2위 팀의 주전 포수들은 과연 그렇겠네요. 얼마를 줘야 되냐. 그래서 지금 그 해당 구단들이 좀 머리가 좀 아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포수가 많이 귀한 포지션인가요? 그렇습니다. 포수는 역대 FA 시장에서 보면 프리미엄이 항상 붙는데요. 이게 일단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희귀성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팀마다 주전 포수, 백업 포수의 차이가 큰 것도 몸값이 올라가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원소속 팀과 영입을 원하는 구단의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역시 이제 최재훈 선수가 빠져나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딱히 없었고요. 그래서 5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안겼고 여기에서 이제 포수를 타 팀에서 영입을 하면요. 그 데려온 팀에 투수, 수비 정보를 다 얻게 됩니다. 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반사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포수가 시장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예. 자, 이 귀한 포지션 포수. 하지만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합니까? 하루에? 300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체가 엄청나야 돼요. 예. KT 우리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성실맨 유한준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네, KT의 든든한 맏형이었죠. 유한준 선수가 정든 유니폼을 벗게 됐습니다. 지난 24일 현역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그간 성실하게 제 몫을 해왔던 선수였던 만큼 팬들의 아쉬움은 좀 클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유한준 선수는 2004년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히어로즈를 거쳐 2015년 KT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2015 시즌 골든글러브를 수상했고요. 또 2018 시즌엔 구단 최초로 KBO 월간 MVP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8년간 통산 1650경기에서 3할 이상의 타율 또 150 이상의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하는 것만 봐도 그 몇 시즌 더 뛰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은퇴하나 아쉬워하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맞습니다. 유한준 선수 그만큼 이제 프로야구에서 별명이 있어요. 몸 관리의 표본. 예. 일단 유한준 선수 이 경기장에 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시면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경기 6시간 전에 무조건 경기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러닝, 타격 연습, 상대 투수 분석, 그리고 명상까지 요 그 흐름을 절대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고요. 여기에 식단, 닭가슴살 요리 등 단백질 위주의 식단만 먹고 탄산음료 안 먹고요. 생선회, 초밥 등 이 날 것에는 아예 손도 안 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에 탈이 날까봐 조심하는 것은 이 팬들이 사랑을 받는 프로 선수로서 모두가 배워야 하는 이런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단합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데, 이 친구랑 저는 차 한 잔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술 한 잔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몸 관리 철저합니다. 유한준 선수 야구 인생 2막도 기대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가 또 새 단장을 선임했다는 소식도 화제였는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KBS 1라디오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더가웃 안팎의 이야기들을 안주 삼아 듣는 야구 한 잔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 정세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 잔은 아까 했고 이제 두 잔째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기아가 새로운 단장을 모셔갔습니다. 저희 KBS와도 인연이 조금 있죠, 그분이. 네, 공석이었던 기아 단장 자리가 드디어 주인을 찾았습니다. 기아는 24일 장정석 전 키움 감독을 신인 단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장정석 신임 단장은 1996년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현대 기아를 거치며 2003년까지 선수 생활을 했고요. 또 이후에 프런트 감독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7 시즌을 앞두고 넥센 감독으로 선임이 됐고요. 맞죠. 사실 당시에도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또 사령탑으로서의 업적은 좀 화려한데요. 두 차례 포스트 시즌에 나섰고요. 또 2019년엔 한국 시리즈까지 올랐습니다.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설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기아 움직임 어떻게 두 분은 좀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진짜 이 인사를 깜짝 인사라고 봅니다. 사실 깜짝 인사요. 야구계에는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감독을 지낸 모 인사의 내정설이 파다했고요. 그분이 가는 게 아니냐는 실제 기사까지 좀 나왔는데요. 결국 기아의 선택은 장정석 단장이었는데요. 장정석 단장과 통화를 했는데 11월 중순에 기아의 모기업에서 전화가 와서 한번 만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나를 만나지? 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 끝난 뒤 한번 진짜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고 그때 면접을 받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일 날 최종 발표가 났습니다. 일단 뭐 장정석 전 감독이 신임 단장이 됐으니 팀을 재건해야겠죠. 그렇죠. 올해 기아가 9위로 좀 추락을 했거든요. 2017 시즌 통합 우승 이후 좀 가파르게 좀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올해는 그 맷 윌리엄스 감독 체제 아래에서 성적과 리빌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 오히려 팀 방향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 바꾸겠다는 게 기아 생각인데요. 그만큼 풀어야 할 과제 또한 많습니다. 일단 기아는 장정석 단장을 선임할 당시에 데이터 기반의 선수 관리와 운영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기아만의 좀 시스템 야구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뭐 감독 선임이나 외인 구성, FA 영입 등 할 일이 지금 산더미 같습니다. 장 단장이 KBSN 스포츠 해설위원을 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타이거즈의 색깔이 없어지는 게 가장 아쉬웠다고 했거든요. 그 끈끈하고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이 희망의 야구를 선보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옛날 해태 타이거즈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예, 일단 뭐 감독 선임을 하는 게 일단 과제 1번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달이 가기 전에 감독 선임을 한다고 기아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마 그래서 내일 기아 감독의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되어지고요. 현재로선 내부 인사가 유력한데요. 기아에서 선수와 코치를 오랜 기간 지냈던 김종국 수석 코치의 감독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도 큰 변수가 없으면 김 코치의 감독 선임이 유력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잘 틀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 예상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잘 맞춰요. 양현종 선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양현종 선수 측도 빨리 계약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했고요. 12월 초에는 아마 계약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일단 관건은 몸값인데요. 현재 100억 원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 예상엔 양현종 선수가 우리 나이로 내년이면 35살인데요. 이런 나이가 있는 투수에게 장기로 100억 이상 안기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다. 기간과 금액이 좀 그렇습니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올해 2019년 양현종 선수의 연봉이 23억 원이었거든요. 여기서 곱하기 4만 해도 꽤 많은 금액, 100억에 가까운 금액인데 요 전후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에 롯데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무슨 변화가 있나요? 네, 일단 기존 외인 가운데 2명과 결별을 택했습니다. 내야수 딕슨 마차도 그리고 투수 앤더스 프랑코 선수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요. 지난 26일 구단 공식 SNS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팀을 위해 헌신해준 마차도 프랑코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미래 행운이 함께하길 응원한다고 정했습니다. 마차도 선수의 경우 이번 시즌을 앞두고 1+1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플러스 1년이 더 남아 있지만 구단이 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차도와의 재계약 포기는 조금 아쉬운데요? 의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마차도는 지난 2년간 좀 강렬한 좀 존재감을 뽐냈거든요. 특히 수비에 있어서만큼은 좀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통곡의 벽을 세웠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2시즌 동안 평균 대비 수비 승리 기여도에서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마차도 합류 후 팀 실책 개수가 확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요. 투수력이나 내야 안정화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타격 능력인데요. 사실 뭐 작년과 올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타율만 보더라도 2할 8푼에서 2할 7푼 9리로 1, 2 정도 떨어진 건데 결국 팀 내 상황과 맞물리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롯데는 외야 쪽에 변수가 좀 많아요. 민병헌 선수가 시즌 도중 은퇴를 선언했고 또 손아섭 선수는 FA 자격을 얻어 시장에 나섰습니다. 또 외야를 넓히고 펜스를 높이는 등 리모델링 또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에 따라 외인도 좀 포커스가 외야 쪽에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만 롯데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롯데에서 외야에서 거포형 타자, 체구가 큰 거포형 타자를 좀 찾고 있다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격수가 빠지면 그 전에 누가 들어가나요? 롯데.
일단은 내부 선수들에게 가장 먼저 초점이 가 있고요. 뭐 트레이드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곤 있지만 이것은 가능성이 가장 적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학주 선수 이름이 왔다 갔다 하던데. 그렇습니다. 삼성 이학주 선수 예. 올해 삼성에서 후반기부터는 뭐 거의 전력의 판정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 삼성은 이학주 선수를 트레이드 시장에 매물로 이렇게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취재해 보니까 집안 한 구단 어떤 구단과 카드를 맞춰본 것으로 좀 파악이 됐고요. 이학주 선수 올 겨울에는 아마 팀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삼성이 약간 오피셜입니까?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취재한 내용이면 네. 뭐 거의 뭐 99.999%겠네요. 근데 뭐 이학주 선수가 그동안 좀 여러모로 좀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번 겨울에 본의 아니게 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좀 여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으니 좀 구단 행사에 좀 참여시키지 않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양준혁 야구재단이 주최하는 자선 야구 대회에는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학주 선수는 자선 야구 행사 참가를 취소했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이학주 선수가 구단 행사는 참가하지 않고 외부 행사만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사기도 했는데 양준혁 이사장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선배인 본인이 먼저 요청을 했고 후배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응하려 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학주 선수 시장에 내놨지만 절대 싼 가격에는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실제로 지난해 겨울에도 이학주 선수가 시장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몇몇 구단들이 이제 이학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지를 던졌지만 삼성이 이제 당시 불렀던 대가 주전급 선발 투수 그리고 혹은 거포 타자라고 하면서 협상이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12월이 되면 훈련은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1월 30일까지 이제 1군 공식 훈련 마감이고요. 선수들 월급도 딱 11월 30일까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달간 비훈련 기간인데요. 단체로 선수들이 코치들에게 이제 지도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엄격하게 금지를 했는데 2군 선수들 그리고 1군에서 자리 잡지 못한 저연봉 선수들은 또 구장을 이렇게 폐쇄를 하면 갈 곳이 없어서 지금은 야구장은 개방을 해놓고 선수들이 자연스레 와서 훈련하는 것 정도는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훈련요. 그게 이제 고액 연봉자랑 저액 연봉자는 충분히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뭐 고액 연봉자 선수들은 뭐 트레이너도 고용하고 뭐 해외 전지 훈련도 개인 자비로 가고 이런 상황인데 저연봉 선수들은 힘든 게 사실이죠. 전지 훈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지 훈련 이제 준비를 해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번엔 해외로 갈 수 있나요? 일단 SSG가 미국 전지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사용했던 좀 미국 플로리다를 노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을 조금 더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다른 구단들은 올해와 비슷하게 국내에서 전지훈련을 꾸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단 키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고척돔을 실내 동구장으로 쓰면서 겨울을 났는데 올해는 전남 고흥으로 가서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하고요. 대부분의 구단들이 2월 말에 거제나 이제 통영 그쪽에 모여서 남해안 리그를 또 치른다고 해요. 실제 경기 수가 좀 많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다 보충을 해서 이제 넘어가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전지 훈련 가면 이제 기자들이 또 따라가고. 그럼요.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서 빨리 코로나 좀 종료가 돼야 될 텐데 종식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끝으로 아쉽지만 이번 주 야구 한 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찾아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